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남부동산 플러스입니다. 분양과 관련된 소식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부동산 심리가 회복되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겠고요. 최근에는 결과론적으로도 또 괜찮은 성적이 나왔다 보니까 그 흐름세를 조금 이어가려고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번 하반기에 또 새로운 분양단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좀 주목할 만한 청약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편한세상 명동역 퍼스트 마크인데 남구의 대장가 아파트이고요. 비수성구를 중심으로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두류역자이, 상인 센트럴자이, 그리고 이편한세상 명동역 퍼스트 마크 요 세 개가 그래도 우리가 좀 가장 주목하면서도 가장 기대되는 단지라고 평소에 말을 해왔는데 요게 이제 후분양으로서 진행이 되었고 분양 가격 역시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청약하게 되었고 평균 경쟁률이 10대 1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경쟁률이면 보통 한 7-80%대의 정당 계약률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 계약률이 한 70% 정도까지도 나왔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조합의 입장에서는 후분양이라든지 혹은 분양 전략 같은 것들이 잘 들어맞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거를 주시하고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았다. 왜냐하면 이런 대장급들의 경쟁률 이 만약에 좀 생각했던 것보다 처참했다면 다른 단지들은 말로 할 필요가 없겠죠.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좋지 않은 시장이니까 버틸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건데요. 다행히도 결과가 잘 나오게 되었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몇몇 단지들이 더 분양을 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군데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첫 번째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입지죠. 범어동에 하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대수나 규모 면에서는 조금은 부족하다 이런 상황이긴 한데요. 범어의 우측 위를 보시면은 기존에 상가가 있던 곳인데 범어 자이르네가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한 개동과 아파트 한 개동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한 개동짜리 아파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래도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한 38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감도를 간단하게 보시면 이쪽이 이제 달구벌 대로 라인이고요. 법원 바로 앞에 있고 또 바로 앞에 브라운스톤 범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남향으로서의 뷰는 전혀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라인에 있는 아파트들은 보통은 이 달구벌 대로 쪽으로는 오피스텔 동을 뽑아내고요. 그리고 오른쪽 야시골 공원 쪽으로 주거용 건물의 이 뷰를 뽑아내다 보니까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동향뷰를 우리가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고요. 이제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범어초등학교에 배정될 예정이고 범어역에도 가깝고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쯤에 분양을 할 것이냐 사실 이런 부분이겠죠. 사실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들이 좀 비교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범어 서안 포레스트나 브라운스톤 범어 얘들일 건데 범어 서안 포레스트는 최근에 8억대 초반 중반 정도의 실거래를 보여줬었고요. 지금 호가는 9억 정도부터 다시 세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금의 이상으로 사실 좀 받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비춰지는데 지금부터 또 3년 뒤에 준공이 된다라고 치면은 그런 거를 좀 고려할 가능성도 분명하게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 가까운 것들 뿐만 아니라 요거를 좀 노리실 만한 분들은 뒤에 있는 범어자이라든지 혹은 힐스테이트 범어 센트럴 여기 정도까지는 충분히 또 같이 고려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범어자이가 역시 9억대 이상 매물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힐스테이트 범어 센트럴은 서향 기준으로 8억대도 있고 남향 기준, 로얄동 기준으로는 역시 한 9억 정도 수준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자이르네 소규모 단지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양가를 책정한다 하더라도 한 9억 정도 수준이 아닐까라고 비춰지는데 사실 최근 수성구에서의
이 분양 흐름들을 살펴보면 뭐 황금동 힐스테이트 리저버 같은 경우에도 이미 9억 이상의 분양가를 찍었다 보니까 얘가 8억대 뭐 중후반 정도에서 나온다면 그래도 뭐 어느 정도의 계약률을 좀 비춰줄 수는 있겠으나, 만약에 9억이 조금 넘어가는 수준에서 나온다면 실질적으로 당장의 성공적인 분양 경쟁률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조금은 지지부진하다가 상황이 만약에 그 사이 기간 동안 괜찮아진다면 뭐 로얄층을 기준으로 계약이 조금씩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버머자이의 흐름과 비슷할 거다, 뭐 이런 예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양가는 뭐 9억 정도부터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한 8억 5천 수준으로 나올 수 있다면 그거는 사람들이 조금은 고려해 볼 법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공식적인 홈페이지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뭐 조감도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고, 뭐 모델하우스는 근처에 있죠. 범어역에 있으니까 곧 오픈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을 해보면서 좀 기다리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예상이 되는 지역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곳입니다. 상인 푸르지오 이고요. 센터파크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미 준공이 된 상태에서 분양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타이밍을 좀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가장 큰 리스크가 있죠. PF 대출 만기 시점이 도래했을 거니까 시간 끄는 거는 사실 그냥 폭탄을 계속 안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요. 적절한 시기 이런 식으로 했을 건데, 뭐 싼 값에 할 거라면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도 않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분양가를 좀 높게 받으려고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뭐 상인역 모하일가 파크뷰라든지 상인 푸르지오 이 주변에 있는 좀 선호되는 단지들의 거래량은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잘 되고 있고, 모하일가 파크뷰는 지금 현재 한 4억 중반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바로 옆에 있는 상인 푸르지오 1차 같은 경우에는 2010년식이거든요. 그래서 한 3억 중반대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변 시설을 다 고려했을 때 잘 받아도 5억 5천이 맞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값일 건데, 그 5억 5천에 할 거라면 이렇게까지 기다리지도 않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아무래도 사업을 시작했었을 때 계산했던 사업성과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여지는 상황이라서요. 뭐 5억대 후반 정도까지 혹은 6억 정도도 노려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 푸르지오 흐름들이 그려지죠. 대표적인 게 방고개역에 있었던 방고개역 푸르지오인데, 사실상 실거주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7억의 분양이 나왔었단 말이죠. 근데 바로 건너편에 있는 남산자의 하늘채보다 당연히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1억 이상 할인 분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들이 푸르지오의 기본적인 흐름이라고 봤을 때 좀 높은 가격에 해놓고 잘 안되면 할인 분양까지 노려보는 그런 전략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다만 6억 이상이라고 했을 때 정말 이제 또 처참한 결과를 또 예상해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근처에서 지금 뭐 내 집 마련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뭐 월성이라든지 월배를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월배 3전 그린코아 포레스트도 현재 6억 수준에서 잡을 수 있는 매물들이 상당수 남아 있고요. 그것보다 조금 덜하다라고 보여지는 월성 3전 그린코아 에드파크도 아직까지는 5억대 중반 정도에서 잡을 수 있는 매물들이 있다 보니까 요게 입지적인 가치로 봤을 때 얘들 가격만큼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많이 부족하긴 하죠. 그래서 이게 정말 잘 받아도 5억 5천이 맞고 실질적으로는 5억 초반 했을 때 그나마 좀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바라본다면 사실상은 좋은 경쟁률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다만 뭐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된다, 이제는 뭐 이렇게까지 한번 그려볼 수 있겠고, 이게 뭐 명동이 편안해 분양 성적이 좋았다라고 해서 대구 전체 흐름이 좋아졌느냐라고 해석하기에는 그 명동이 편안의 상징성이 워낙
뛰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를 받아들였던 거지, 입지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지역들의 경쟁률이 좋게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정말 싸지 않은 이상 경쟁률이 안 좋을 건데 정말 싸게 나올 수 있다는 게 구조적으로 지금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데의 전망은 여전히 나쁘다. 그래서 청약을 넣으실 분들도 뭐 급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내가 꼭 필요하다 하더라도 선착순을 좀 노려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까지 드리기도 합니다. 아무튼 분양 가격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일 거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두 분양 단지 다 어느 정도 수준일까 예상을 해놓고 한번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1년도, 22년도 그쯤에 뭔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곳들은 지금 PF 대출 만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25년도가 좀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밀어내기식 분양들이 조금은 더 진행될 수 있는 구조라고 봤을 때, 사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입지가 조금 부족한 곳들은 절대로 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분양 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나에 맞는 또 아파트들을 쟁취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단순히 뭐 싸다 안 싸다 이런 느낌보다, 결국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들이 먼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좀 이해한다면 가장 먼저 좋은 입지냐부터 한번 잘 판단해서 또 나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단지들이 또 분양이 나오면은 제가 필요할 때 또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꾸준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